피해자분에게 연락을 하는 거는 담당 변호사가 존재해야만이 사실 할 수 있기 때문에 당사자는 피해자에게 절대 연락을 해서는 안 됩니다. 피해자에게 연락을 한 순간 피해자에 대한 2차, 3차 가해가 되기 때문에. 안녕하십니까. 검사 출신 임성열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광안리를 방문하셨던 의뢰인이 순간적으로 잘못된 충동에 이끌려 불법한 카메라 촬영을 했던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해당 사건에 대해서 저희가 첨부가 된 링크 성공사의 홈페이지를 보시면 저희가 자세하게 말씀을 드려놨는데, 당사자가 불법 카메라 촬영을 하였고 현장에서 직접 신고자의 112 신고를 통해 출동한 경찰관에 현행범 체포가 됐고, 거기에서 바로 휴대전화를 압수당한 사건이었습니다. 당사자는 본인이 잘못한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소명을 하고 결국에는 디지털 포렌식 절차 등을 통해서 사건에 대해서 정확한 증거 범위를 특정할 수 있는 절차가 잘 성공적으로 되었고, 저희가 사건 초기부터 피해자분들과 대응을 하여서 최종적으로 당사자분께는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즉 불기소 처분이 되었던 사건에 해당합니다. 이와 같은 성공 사례를 말씀을 드리면서 다시 한번 강조드리는 것은, 성범죄 사건에 있어서 만약 본인이 성범죄 범죄 전력이 발생한다라고 했을 때 수많은 사실 법적인 불이익이 존재하죠. 형사 전과가 발생을 하고 성범죄자 등록이 되게 되고, 이사를 가든지 주거지를 옮기든지 했을 때 보호 관찰을 하면서 해당 경찰서에 신고를 해야 되죠. 여러 가지 교육도 받아야 되고 공무원에 대해 임용이 될 수가 없죠. 이미 벌금 100만 원만 넘어도. 다른 사건에 있어서는 사실 징역형이 존재해야 해당 관련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가 많은데, 성범죄의 경우에는 더욱 엄격합니다. 벌금 100만 원 이상만 존재한다고 할지라도 동사무소 구급 공무원도 못 되고 소방서 직원도 못 되고 경찰도 못 되고, 또는 공무원에 준하는 교육행정 공무원, 또 준공공기관이 있죠. 뭐 LH를 비롯해서 산업은행을 비롯해서 일반적으로 공무원에 준하는 신분을 갖고 있는 곳들이 있는데 절대 근무할 수 없는 자격에 있어서 상실이 발생을 합니다. 그런데 일반인 분들은 모르고 계시는 게 있겠지만, 성범죄 내가 전과가 발생한다라고 했을 때는 미국 비자가 최근에 발부되지 않습니다. 제가 사건 상담할 때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어디에 근무하고 계실까요? 했을 때 확인을 해보니까 미국 소속된 외국계 기업에 근무를 하고 계셨습니다. 그렇다면 선생님, 근데 이 관련된 사건에서 성범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 처벌을 받으시면 미국으로 출국이 불가능해지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은 미국으로 출장을 갈 일들이 생각보다 많은데 출장이 향후 불가능해질 수 있다라는 점을 정확하게 말씀을 드렸고, 사건 초기부터 되게 저희가 적극적으로 조치를 했던 사건에 해당을 합니다. 따라서 본인이 현재 공무원이거나 준공공기관이거나 연금공단에 등에 소속하지 않는다라고 할지라도 미국계 관련된 또는 주요 국가에 내가 출장을 해야 되는 직장에 근무를 하고 있다라고 했을 때는 본인의 신변에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는 점을 정확하게 인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본 사건에 있어서는 1차적으로 저희가 당연히 사건 초기부터 매우 명백한 현행범 체포 당시 상황에 있어서 관련된 범죄 사실을 저희가 모두 인정을 했고, 다만 디지털 포렌식 선별 절차에 저희가 반드시 참여를 했습니다. 반드시 참여를 한다라고 해야 다른 추가적으로 걱정해야 될 일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 저희가 사건 초기에 사실 당사자분은 포렌식 선별 절차에 참여하지 않는다라고 현행범 체포될 때 당황하니까 그와 같이 체크하셨지만, 수사관님께 말씀을 드려서 모든 범죄 사실 인정을 하고 여기 해당 휴대전화에 다른 개인정보 등이 많아서 불가피하게 포렌식 선별 절차에 잘 참여를 할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드려서 저희가 선별 절차에 잘 참여를 했고, 추가적인 정확한 해당 증거를 확인하고 현출이 됐으며 추가적인 수사 확대는 없이 잘 마무리되었습니다. 다른 두 번째에 있어서 이제 피해자에 대한 합의 여부인데요. 피해자분에게 연락을 하는 거는 담당 변호사가 존재해야만이 사실 할 수 있기 때문에 당사자는 피해자에게 절대 연락을 해서는 안 됩니다. 설령 피해자를 내가 알고 있다 할지라도 피해자에게 연락을 한 순간 피해자에 대한 2차, 3차 가해가 되기 때문에 제3자를 통해서도 연락을 해서는 안 되고, 피해자 국선 변호사님이 계시면 피해자 변호사님을 통해서 담당 변호사를 통해 진행을 해야 되고, 만약에 피해자분이 수사관님 통해서 오케이를 해줬다라고 한다면 저희들이 직접 피해자분께 절대 이 피해자 인적사항을 피의자에게 전달하지 않고 저희들만 알고 있는 상태에서 보안을 유지하고 피해자분께 사죄드리고 사건 초기부터 바로 즉시 합의 절차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에서 저희 경찰과 그리고 검찰, 검사님께 최대한의 선처가 잘 이룰 수 있도록
모두 조치가 완료되어 최종적으로 불기소 처분, 어떠한 성범죄 전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조건부 기소유예로 종결될 수 있었던 성공 사례에 해당하였습니다. 피해자분들과 어떤 적절하지 못한 관계가 형성돼서 오시는 분들도 있는데 성범죄 사건에 있어서는 피해자분들과 합의를 진행하기가 사실 매우 어렵습니다. 특히 성범죄 사건에 있어서는 피해자분들은 1차적으로 내 피해 사진이 인터넷에 반포되거나 유출되지 않았는지, 추가적인 2차, 3차 피해가 존재하지 않는지 등에 대해서 매우 민감하고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철저하게 검증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만약 현재 본인이 관련된 사건에 있어서 휴대전화가 압수수색거나 어떠한 내용에서 더 추가적인 반드시 조치가 필요하다, 피해자 측에 연락이 필요하다라는 이와 같은 다양한 쟁점이 존재한다면 저희가 형사사건 전문 법무법인 A파트에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신속하고 정확하게 도와드려서 본인에게 최대한의 법적인 불이익과 처벌에 있어서 최소화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